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표준 규격, 표준 체중, 표준 계약서,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 전반에 표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는 표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국표준협회. 예. 사실은 표준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질서정연해지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네. 한국표준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에 산업표준화법 32조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 발전 5개년이 처음 시작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해외에 갈 때 규격이나 표준이 맞지 않으면 제품이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제품의 규격, 표준을 정해서 보급하고 또 이 표준이 정해지게 되면은 제품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안전, 품질이 보장이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 최초의 KS 제품이 백열등입니다. 여기 백열등인데.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백열전구. 백열전구입니다. 네. 금호 전기의 백열전구인데 그때 네. 백열전구 꼬마 전구들이 많이 이렇게 터지면서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 최우선으로 안전 규격에 따라서 KS 제품을 백열전구 먼저 했고요. 네. 이를 바탕에 소비자들의 안전, 품질을 보장해서 수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표준이 정해지니까 균일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안전에도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요건을 만들 수 있고 예.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 과정인데 말이죠. 예. 우리 한국표준협회 우리 또 회장님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날지 한번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네.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말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SO가 있고 산업계 전국체전. 네.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우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네네. 우선 그럼 ISO 예. 서비스 품질 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할게요. 예. ISO는 이제 한국표준협회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요? 네, 한국표준협회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멤버입니다. 네. 각 나라마다 표준협회는 하나밖에 없고요. 네. 영국표준협회, 일본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 네. 중국표준협회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네. 국가에서 이 내셔널 바디, 이 각 국가의 표준협회는 각 국가 표준을 담당을 합니다. 우리 같은 KS, 네. 일본의 GS, 영국의 BS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SO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멤버로 있었지만 저희가 총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좀 자랑을 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상 최초로 작년에 ISO 회장으로 우리나라의 조성환 대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를 회장으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럼 ISO 전 세계 예. 기구의 회장으로 우리 한국분이 당선이 되셨고 예, 국제기구의 회장으로 한국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올해는 당선자로 좀 활동을 하셨고요. 네. 내년부터 2년 동안 ISO 회장으로서 지금 전 세계의 ISO 관련 이사회나 관련 그 총회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정식 임기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굉장히 그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나라는 처음에 경제 발전할 때 외국의 표준을 처음에 받아들여서 네. KS화 했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의 지스라고 죠. 일본 표준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ISO 표준을 직접 받아들였고요. 이제는 ISO 회장이 한국분이 되신 건데요. 그렇군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의 카운트파트 상대가 중국의 대표였습니다. 처음에 중국이 굉장히 유리했지만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워서 계속 홍보도 하고 코로나 와중에도 계속해서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온라인으로 1대1 미팅하고 또 현지에 직접 가서 이렇게 세일즈도 하면서 저희가 2배의 격차로 중국 대표한테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셨군요.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ISO의 이사 또 이제 IEC의 이사로 한국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ISO 이사로 산업기술시험의 김세종 원장이 됐고요. IEC 이사로 이정준 LS 고문이 되셨습니다. 이건 한국의 K 표준의 위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표준화에 그렇다면 그것은 국제 표준화의 업무를 업무의 우리 나라의 역할 또 입김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걸 뜻하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시 되고 있는 게 이제 신흥 산업에 대한 표준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AI라든가 AI에 대한 표준, 로봇이라든가 이런 지능형 자동차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양자 컴퓨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분이 이제 IS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쪽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리한 표준이 제정이 되면은 해외 수출하고 저희 나라의 우수한 기술도 자랑하고 협업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사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개발이 되고 할 때는 각자 나라들마다 이해관계가 좀 다를 테고요. 맞습니다. 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에 대한 로비가 굉장히 강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게 조금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뭐 좀 간단히 역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ISO에서 발언권이 있으려면 국제 표준의 전문가를 일단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 국제 표준을 MP라고 해서 프로포즈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가 20년도에 저희가 ISO나 IEC는 이제 국제 전기위원회인데 전기전자의 표준입니다만은 그런 기구에 있던 분들이 20년 전에 제가 3분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컨비너나 이렇게 간사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 올해는 250명의 연구자분들이 각 분야의 국제기구의 그 ISO의 규격 정하는데 TC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기술에 참여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뭐 10위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그 회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상당히 돼서 저희가 공헌도 하다 보니까 했고 중국이 사실 유리했었지만 약간 아시지만 이제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좀 심해지면서 또 두 번째로 이제 중국 대표는 그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가 2번씩이나 하느냐, 우리 중견 국가들한테 기회가 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세계 뭐 중견 국가들, 개도국들 지지를 좀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ISO는 그럼 영어로 보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좀 아니고요. 그렇지 않나요? 적지 않습니다. 네네네.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 포 스탠다드제이션이고요. 그럼 IOS인데 말이죠? 그 ISO가 된 이유는 그리스어로 아이소가 동등한 그 표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표준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가장 특이하게 ISO로 표준화기구 명칭을 그러니까 삼았습니다. 영어 단어의 그 철자를 이렇게 따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순서를 좀 배열을 달리했군요.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SO의 이 여러 가지 분류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또 어떤 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표준이 제정이 되면 ISO에서는 표준에 관한 또 국제 표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가장 제품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권위 있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컨센서스 합의를 이뤄서 정한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더 좋게, 더 베터,
그다음에 더 편리하게, 더 이지어, 그다음에 더 안전하게, 더 베터 하겠다는 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에는 IS 표준은 제품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백열등이랄지 안경테랄지 이 A4지 복사용지지 않습니까? 그거 다 표준으로 정의된 제품 표준이 있고요. 서비스 표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택배랄지 콜센터랄지 그렇겠네요. 있고요. 그다음번에 이제 시스템 경영 시스템 표준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경영을 할 때 이렇게 품질을 보장해서 하는 게 해서 프로토콜을 따르면 된다는 게 이제 ISO 9001이라 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이 있고요.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이 있고 또 보건 안전 경영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 인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ISO 9001 예. 뭐 이런 거를 취득을 했다 예.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자기네 회사들이 이런 표준을 이루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런 뜻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해외에다 납품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나 전자부품업체 이럴 때 해외 대기업들은 다 ISO 9000을 갖고 있는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냐, 기업에 대한 보증서가 되기 때문에 ISO 9000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표준입니다. 그렇군요. ISO는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가지수가. 경영 시스템만 보시고 말씀드리면 ISO 이제 9000이 이제 1987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환경 경영에서 ISO 14000가 94년도에 만들어지고요. 45001이나 이런 것은 보통 2000년대 후반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최근에 그 표준이 됩니다. 가지수가 몇만 개나 되겠는데. 몇만 개, 2만 개가 정도 됩니다. 제품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보면 KS, 한국 표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우리 KS에서부터 우리 한국 표준이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해외에서 납품을 하려고 그래도 한국의 제품들은 균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샘플하고 실제 가져온 제품이 다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다시 오더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KS 제도는 그러면 한국 표준협회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건가신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국가에서 했었던 거고요. 국가에서 했는데. 그럼 나중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했고 처음에는 이게 강제 인증이었습니다. KS 강제 명령 제도라고 해서 옛날에는 KS를 안 받으면 제품 유통이 안 됐습니다. 유통이 안 됐군요. 왜냐하면 그 제품의 안전이나 품질 보장을 했는데 이제 자유화하면서 자율 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C라고 해서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전이 필요하니까 발화하지 않도록 한달지 전자파 KC 인증을 일부는 강제 인증 남겨놨고요. 지금은 이제 KS는 자율 인증이지만 첫째는 우리 소비자들이 KS 제품 그러면은 1등 제품 신뢰를 하게 되죠. 판매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가에 납품을 하려면은 그 공공기관에서는 KS 제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가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에서는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KS 제품을 갖고 있게 되면은 안전도 보장되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 수출할 때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KS 제품이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회사들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이 인증에 필요한 그 품질 검증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접 현장에 심사원들이 가셔서 확인하고 표준협회 심사위원들이 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주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KS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경제가 산업 구조가 좀 더 생산성을 갖게 되고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나요? 저희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지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에 가까워졌습니다만 그게 기회였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생각한 제품은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봅니다. 제조업은. 근데 서비스 쪽은 앞으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KS에서 KS 서비스 표준이 2000년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준협회 서비스 품질 지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호텔이든 관광이든 그다음에 금융이든 콜센터든 이 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직접 측정을 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피드백을 주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업 전반이나 예. 제품 전반에서 굉장히 혁신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표준화한다는 건 굉장히 요즘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예. AI라든가 네네. 로봇 같은 거는 그게 표준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AI 관련해서 국제 표준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마련이 돼 있지 않군요. 예. 네. ISO 42001이라고 해서 42001.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후반부에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ISO 42001 이것도 지금 논의 3년 이상 됐고요. 어허.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와서 AI 관련해서 AI 신뢰성이랄지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있는 윤리성 문제. 그렇죠. AI가 이제 헐루스네이션이라고 거짓 정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워킹 그룹 1, 2, 3, 4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올해 IS 42001이 확정돼서 발표가 예정이 됐습니다만은 올해 네. 근데 이 아시만 올해 초에 챗 GPT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AI의 신뢰성 관련해서는 42001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 전 버전 가지고는 인증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오픈 AI는 예. 사실은 챗 GPT 말고도 예, 여러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일정한 어떤 기준과 예. 어떤 틀을 가지고 예, 표준 작업을 만들어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AI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네. AI를 하는 회사가 윤리성이 무슨 문제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윤리, 목표,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제3자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ISO 42001이고요. 네. 이제 윤리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그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거의 파이널 단계라고 들었고요. 근데 이미 그 유럽에서는 AI 규제법을 지금 곧 발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AI 관련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의 3%까지 네. 최대. 그럼 회사가 거의 망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세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걸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그 공정성이나 절차할 수 있는 것이 ISO 표준이 나와야 되고요. 곧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체제는 국제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 그다음에 협회 자체 표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협회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인증이랄지, 라돈 되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라돈 인증이랄지,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국제 표준은 ISO 42001로 이 지금 제정 직전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AI 플러스 인증이라고 해서 AI 제품 쓰는 전자 제품, 전기 제품에 있어서 신뢰성, 안전성을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무슨 에어컨 이게 AI 플러스 인증이라고 붙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표준화를 이제 우리가 이 강제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권고사항일 텐데 사실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지금 표준은 아까 말했듯이 발론터리 컨센서스 자율적으로 합의를 거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이 강제성을 느끼는 건 법규에서 지정할 때 됩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한 AI 규제법이나 이런 데서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판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강제성이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그 IS 국표준도 KS 국가표준이 채택이 되고 정부에서 안전을 판단할 때 판단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힘을 발휘합니다. 네. 우리 표준협회는 또 그 산업계 전국체전이다 하는 라고 불리우는 그런 대회를 또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련된 컴피티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한국표준협회가 62년도에 창립해서 표준을 하면서 안전 품질을 보장하게 됐는데 1975년도에 국가에서 한국표준협회를 중앙
품질 경영 추진본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품질 관련 그 경영 활동의 보급 확산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 75년부터 그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네. 또 국가 품질 경영 대상을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의 9천여 사업장에서 4만 3천 개의 그 품질 분임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그리고 그분이 참석하신 분들이 한 53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만 3천 개 품질 분임자에 53만 명의 품질 분임자. 항상 숫자라는 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전국 품질 분임제 경진대는 말 그대로 각 전국에 있는 품질 분임조 분들이 자신의 성과를 이제 경쟁하는 경진대회고요. 전국체전하고 똑같다고 보시는데 시도 17개 시도 예선, 그다음에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품질 경영대회는 그분들하고 또 품질 유공자, 품질 기업들에 대해 포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22일 날 서울에서 국무총리 참석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코로나를 지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크게 큰 포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53만 품질인들이 크게 정말 사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우리 제품들이 예. 어떤 제품들이 가령 같이 이제 뭐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예. 어떤 제품들이 좋은 건지를 경진 대회를 하는 거군요. 예, 품질 분임조들이 이제 품질 개선 활동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뭐 할 때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도 품질 분임조가 있고 네. 전자도 있지만 저 17개 시도에서 매년 저희들이 5월달에 시도별 경진 대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월달에는 올해는 전남 순천에서 했습니다만, 예, 전국 품질 분임제 경진 대회를 하고 거기서 그분들이 금운동 메달을 똑같이 타고요.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저희 국가 품질 경영 대회 할 때 국무총리 참석한 가운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 품질 경영 대상을 수상한 업체라든가 그런 제품이라든가 또는 금메달을 딴 그 회사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품질 관련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이다. 네. 아주 품질에 대한 뭐 명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네요. 예. 네. 그 밖에 지금 한국표준협회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한국표준협회는 저희 모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장의 해결사가 되자,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ESG하고 디지털 전환이고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으로 되면서 모든 생산 공정, 제품 제조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이랄지 스마트 공방, 더 작은 규모고요. 스마트 팜까지도 하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는데 연계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엔비디아, 인텔, 우리나라에서 NHN,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기업과 함께 그 I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 각 회사의 강사진을 모셔와서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회사에서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업 연계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비록 IT 전공이 아니어도 이 과정을 거치면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선도 기업 아카데미는 이제 전공이 있는 게 전공이 아니더라도 한 4개월 정도 이 협력 저희 MOE 체계라는 기업들의 직접 직무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금까지는 뭐 엔비디아랄지 인텔 그리고 NHN들이 했고 올해 내년도에는 더 확산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LG에서도 참여하겠다고 LG전자에서 하겠다는 말이 있고 더 확산될 예정입니다.
이거 많이 활용하셔서 저희 우수한 우리 청년분들이 좋은 회사에 많이 취직돼서 또 그 기업에서 성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디지털 전략을 예. 정부는 물론 예. 이 민간 부문에서까지 전체적으로 잘 확산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 ESG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ESG가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제 규제화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유럽에서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기업들의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대기업들이나 우리 중소협력업체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2월 말까지 3개월치 일단 내년 초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도 신고를 하고 2026년도부터는 이제 부과가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고 되는데 문제는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측정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나중에 좀 일관성 없게 되면 유럽 입장에 다시 한번 페널티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의 좀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지금 홍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는 그 기업 규제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대응이 필요하고 그에 나서는 게 표준협회가 나설 생각입니다. ESG든 디지털이든 또 우리 이런 품질이든 전부 다 사실은 대기업도 대기업에게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사실 이제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한 편인데 사실은 이거는 중소기업들한테는 그런 어려운 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방상장이랑 같이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협력업체의 ESG 수준 진단 및 이제 교육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80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사를 지르는데 품질 관리도 잘하는데 막상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 관리를 하는 거 저희가 막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를테면 이 본인들이 보통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원료를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수준이 확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저희 품질 경영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피터 드루커 교수님이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탄소 배출도 관리가 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피터 드루커를 말씀하셨는데 피터 드루커가 결국 이 표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또 어떤 얘기들이 소개하실 만한 얘기들이 있나요? 직접 표준은 아닌데 피터 드루커 제가 제일 좋은 말씀이 조직의 생존은 시장과 고객이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원하고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 표준협회가 그걸 맞춰야지 저희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고객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실은 또 그 인력 부분, 이 표준이 제대로 되려면 인력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또 그 인력들에 대한 거기에 이제 관여된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또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표준협회 그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표준, 이제 품질, 인증,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표준 관련 이제 법정 교육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만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선도 아카데미 같이 연계한 것도 있고 광주하고 해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라고 해서 AI 관련 인성을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해서 많이 양성해서 취직도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관련 대응하려면 이게 저희 쪽은 이제 이게
교육도 많이 시켜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협회 내에도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저희 350명의 직원 더하기 제가 이제 전문위원이라고 85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이나 혹은 또 우리 중소 현장에서 하실 때 현장업체 분들을 퇴직 후에 모시면서 그분들과 같이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 표준협회 스스로가 네. 상당히 굉장히 유연한 근무제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네. 그건 또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유연근무제를 저는 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좀 9시부터 6시 근무하지만 저희 7시부터 10시까지만 출근하면은 그 이후 8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네. 심지어는 저희 유연근무제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측정을 분 단위로 저희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분 단위로. 왜 7시 3분에 출근했으면 네. 4시 3분에 퇴근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네, 이렇게 젊은 이제 세대 전문의를 확보하게 됐던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굉장히 KPI 그 목표 관리 되게 강하기 때문에 자율성은 주되 철저하게 KPI 관리하면 성과도 하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 단위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반반 휴가제, 반반 연차, 예, 예. 또 이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이게 우리 연차는 많이 쓰시십니다만 네, 네. 요즘에는 연차할 때 옛날에는 우리 저희 연차 쓸 때만 해도 연차 사유 막 썼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저희 사유 항목 없습니다. 이제. 네. 자기의 권리거든요. 요즘엔 뭐 다 이제 예. 뭐 그거 뭐 보진 않죠. 그다음에 이제 반차도 쓸 수도 있고요. 네. 반나절, 그 반반차도 쓸 수 있고. 반반차는 2시간. 2시간을 가는 거군요. 이제 네. 1시간도 저희는 가능합니다. 아하, 네. 예, 예. 그런 1시간, 2시간 그 반차를 쓰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저희도 뭐 노사 합의를 통해서 했는데 네. 되게 만족도가 높고 네.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하고 제가 좀 선진국이 됐으니까 선진국처럼 활동하면서 대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처럼 안식 휴직제도 시행하고 있나요? 예, 이게 안식은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7년 지나고 나면은. 예. 얼마가 지나면? 7년이 지나면 7년을 근무한 다음부터는 예, 예. 제가 이제 어떤 한 기간을 정해서 네네. 내가 이건 쉬겠다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도 못 하고 예. 월급도 깎이고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아하. 왜냐면 다른 경쟁자가 항상 있으니까 네. 이 조직에서 더 고생한 사람이 돋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휴가를 하면 자기 재충전을 해서 더 좋은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게 되면은 그 분야로 더 발전해서 더 성장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로는 이제 그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되게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KRC 목표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시간을 조절해서 하고 내가 집안에 일이 있으면 오늘은 내가 얘를 좀 미리 픽업하게 해서 미리 출근한달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주도적으로 이제 삶도 살고 이게 업무에도 좀 반영이 돼서 지금 굉장히 본인이 신사업 과제를 우리 위원님들 팀원분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관리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KPI에 맞춰서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시스템 이게 선진적인 관리 시스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더욱더 확산해서 우리 사회가 좀 되게 되면은 선진국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예, 어떤 휴가나 예. 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그 조직의 자신감이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왔을 때 저희 표준협회 매출이 한 1,020억 원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전산 투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전산을 할수록 효율화되니까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신 이제 업적 평가 KPI를 철저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1,230억 정도 매출이 훌쩍 뛰었고요. 그 다음에 1,402억 됐고 네. 올해는 되게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는 1,500억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표준협회는 공통의 어떤 회원사들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회원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저기 아까 말씀 KS를 획득하신 모든 기업들은 표준협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전국에 지금 4,300개 회사의 회원사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 고객사는 28,0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 해외에서는 우리 표준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ISO나 IEC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 연구자분들이 국제 표준을 만들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출장할 때도 지원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품질에서 가장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품질 기구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가입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선진 사례를 확산하고 있고요. 또 ESG 관련해서 제가 이제 ESG 관련해서 국제기구 2개에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G7 정상회의 민간 자문기구 G7 임팩트 태스크포스의 멤버고요. 또 이제 ESG 관련해서 이걸 화폐 가치화하자는 새로운 운동이 하버드 대학교 중심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의 IFVA라는 재단에 또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SG가 높은 기업은 조금 더 가치를 더 부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ESG 지금 동향은 뭐냐면 ESG의 환경이나 그다음에 사회 문제나 가버넌스의 문제 있는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안 좋더라. 그래서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ESG도 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 더 나아가서 ESG 환경 오염이나 환경에 좋은 효과를 미친 기업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보여주자. 그러면은 투자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기구에는 국제기구의 펀드나 그다음에 국제 투자자들 펀드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ESG에 관련 화폐 가치가 보여지면 믿고 그 제품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운동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동향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소개도 하고 확산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60년 이상을 이렇게 표준화에 대한 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표준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서 사실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저표준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준 노하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3주 전에 저희가 아세안의 표준 전문가 담당자분들 초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해서 연수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KS나 ISO를 국가 표준화 경험을 전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표준을 만들 때 한국 표준을 참조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라면 같은 거랄지 할 때 한국 표준을 만들면 그대로 그 나라에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세안 쪽이지만 이제 앞으로 정부에 ODA 사업 신청을 해서 뭐 아프리카랄지 인도 같이 새로 신흥 시장에도 많이 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께서는 원래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산업부에서 오랫동안 계셨나요? 네. 산업부에서 이렇게 쭉 역할을 하셨던 게 이 한국표준협회하고 어떤 역할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표준협회 오기 전에 표준협회를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통상협력국장도 했었고 했습니다만 산업부에서 무역이 상임위원도 했습니다만은 통상협력국장 때 이 아세안이나 표준협력할 때 우리나라의 표준에 굉장히 K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더욱더 좀 공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산업부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여쭐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실제 산업 현장을 많이 가보실 수밖에 없을 거고 사실 우리 산업 구조나 또는 무역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제조 기술은 사실 사상 최고치인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현장에서 근로자 인력들, 젊은 인력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로봇같이 자동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 이제 고수익 서비스 산업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뭐 금융이나 이런 건 아직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산업을 좀 더 높여서 저는 뭐 저희 나라가 제조업에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수준을 잠재력을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인구가 예. 굉장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 흐름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예.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네. 어떤 대책이 또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들은 이야기인데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우리한테 안 왔을 뿐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예.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답도 이미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저출산 문제 지금은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랄지,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뭐 또 좋은 제도가 있는 국가랄지, 뭐 헝가리 같은 네. 데랄지, 네. 이렇게 헝가리 같은 경우는 결혼만 하면 바로 일단 돈을 주고 애를 낳으면 그 돈을 갚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애를 더 많이 낳게,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 산업 표준, 예, 예. 제품 표준에 대한 아주 선진적인 예. 형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이제 역시 독일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좀 너무 느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표준화에는 좀 느린 부분이 있군요. 일본은 답을 알아도 좀 시행이 느릿습니다. 아하. 쉽게 말해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고만 있는 사이에 너무 조심을 다른 나라는 다 지나가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옛날에는 선진국이면 지금은 일본은 답은 아는데 실행이 늦은 나라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첨단 산업 발전에는 역시 미국에서 가장 세게 빨리 치고 나가니까 네. 미국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표준 전쟁이 이루어졌다. 기술 경쟁이 표준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네. 올해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시장 주도 국가인데도 그 원인은 중국이 이렇게 AI건 양자건 이쪽에서 표준화를 자기들이 제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국가 표준 전략도 했고, 중국은 이미 그 중국 표준 2035로 35년까지 세계 최고 되겠다는 전략이 있고요. 근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한국이 기술도 있고 표준도 좋고, 그렇지만 중간자고 해서 이 전략적 위치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표준의 주도권을 갖고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우리도 예. 전략적인 예. 우리가 뭐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앞으로도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 국가 전략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표준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표준화위원회가 총리님 주재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의 실력을 보면 사실은 표준은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를테면 OLED 같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국제 표준의 90%가 한국 표준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해서 국제 표준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관건이 되는 것은 AI나 양자 컴퓨팅까지 굉장히 이런 첨단 분야고 고기술이지만 또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고 또 혼자는 안 되고 여러 나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얼라이언스를 잘 해서 저희의 그 실익을 국익을 확보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첨단 산업도 중요하고 제조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예. 바이오나 메디컬 쪽에서도 사실은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야 예. 사실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되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고령화 시대 예. 좋은 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그 KS 표준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 쪽에 하는 규정도 있고 해서 같이 잘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의학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WHO가 또 많이 관장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 영역도 말이죠.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까지도 예, 예. 이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균일화된, 예, 예. 표준화된 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예.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고민을 좀 해서 네. 그 요양 시설에 대해서 KS 서비스 표준을 제정을 했고요. 네. 지금 보급도 하고 있고 인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서비스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환자들의 그 문제를 얼마큼 이제 인식하고 볍게 막지 하는지를 KS 서비스 표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고령화 시대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아이들이 적게 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양시설 그다음에 지금 출산 관련해서 저 KS 표준을 출산 시설에 대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예. 앞으로 더 이제 넓어지고 예. 깊어지면서 네, 서비스의 표준화가 좀 더 이 분야에서도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예. 이제 내년 네.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우리 이 한국표준협회가 예.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조직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 물론 고객 내부 고객도 중요하니까요. 저희의 비전은 지속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렵지만은 우리 고객들이 서비스를 많이 하고 현장의 해결사 역학을 좀 탄탄하게 하자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우리 고객사들이 지금 가장 당면한 것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그 직장에서의 안전, 보건, 네. 교육이나 그다음에 컨설팅이랄지 이런 지도를 좀 강화할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네. ESG는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을 하려면은 앞으로 이제 이 ESG가 국제 규제화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2026년부터는 상장사 중에 2조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속 가능성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드리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예. 상당히 우리 그 표준화돼서 예. 업무나 서비스가 예,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게 되면은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중소업체들을 대상해서 자율적으로 자가 안전 진단 및 자율 대응을 위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소기업들에게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적용 가능한 안전 기준, 직장 내 안전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보급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 업무할 사람은 조직을 통해 활동을 하지만 그 비결은 관심과 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일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원만하게 하면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자그마한 키워드였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예. 많은 분들이 이 한국 표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S 한국 표준의 역사가 벌써 6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AI나 또 로봇 또는 다른 혁신적인 사업 분야에서 우리 한국 표준이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경제 전반에 큰 경쟁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표준협회 박명수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